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11 패치 이후에 메타가 바뀌면서 원딜들은 과연 트롤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러한 이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딜러가 트롤이다. 어?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게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이 메타가 오게 된 큰 이유는 결국 이제 프로게이머 분들이 원딜은 아니다. 그래서 뭐 다른 캐릭터를 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넘어간 게 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프로게이머 분들이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이 당연히 큰 거는 당연하고 신빙성도 크고 당연하지만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줏대 없이 자기 주관 없이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래도 충분히 자기가 어느 정도 연구 같은 걸 해보던가 해보고 나서 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가 그랬으니까 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먼저 플레이를 하고 원딜을 시작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흔히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의 효과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환자한테 주면은 그게 정말 그러네요 하면서 넘어간다고 하죠. 약간 그러한 영향이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그러한 고정관념에 뿌리 박히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은 아마 프로 불펜러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많이 욕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러한 메타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8.11 패치 이후에 일단은 원딜러들의 기본 능력치가 많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낮춰졌죠. 그리고 후반 능력치를 올렸고, 가장 큰 거는 무한의 대검 너프와의 가격 상승 때문에 기존의 치명타를 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원딜러들이 데미지가 이제 전보다 안 나오면서 더욱더 초중반의 원딜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이제 점점 원딜러들이 관짝행이 됐다고 이제 하죠.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확실히 약해졌어요. 약해졌지만 그래도 뭐 메타는 돌고 도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너프 때문에 이제 어떠한 현상이 생겼느냐. 다양한 원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데, 블라디, 오공, 야쏘 등등이 나와요.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원딜러 기본 능력치가 낮으니까 뭐야? 기본 능력치가 낮으면은 그럼 기존의 기본 능력치가 이것들보다 높은 거 캐릭터를 해서 그냥 라인전을 압살해 버리자. 굳이 후반까지 안 가고 초중반에 그냥 라인전 압살해 버리고 그냥 터트리면은 게임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또 현실로서 되기도 했죠. 현실로서 그게 작용을 해서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고, 이제 결론은 이제 프로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 더 넘어가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 이 얘기는 아까 왜 나타났는지 그 전에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조합 차이는 뭘까요? 순간 폭딜과 서포트 원딜 둘 다 경제형 스킬로 압박 그리고 기본 능력도 차이. 그러니까 이 세 개로 그냥 라인전을 압살해버리고 지금 원딜러가 가장 문제가 초반에 예전과 다르게 성장을 못하면은 더 더뎌졌어요. 왜냐면 템이 좀 비싸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뭐 라인 먹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다 치면은 지금은 한번 라인에서 져버리면은 그 복구하는 게 좀 많이 걸려서 그게 또 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딜을 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순간 폭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딜과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차이는, 원딜러들은 그냥 지속 딜을 넣는 챔프들이고 이 친구들은 한순간에 딜을 한 번에 크게 넣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에 우리 팀 서포터가 쓰레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바텀 봇 파괴 조합을 끌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예전에 일반적인 라인 대치 상황이었을 경우에 그냥 원딜이나 서포터 하나 끌어서 이제 그 친구를 공격을 하면은 끝나는, 라인전이 끝나는 구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쟤들을 끌어버리면은 되려 역으로 당해요. 왜냐면 어, 딜 넣는 그 시간과 데미지 차이가 확실히 커서 그 친구를 물어도 그 두 명이 원딜러들을 한 번에 싸잡는 순간에 그냥 딜도 녹기 전에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라인전 구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포터가 다 한다고 하죠. 서포터가 왜 다 한다 말을 하냐? 라인전에서 서포터가 스킬로 견제를 해요. 그래서 일반 원딜러들은 견제형 스킬을 서포터보다는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CS 수급에 많이 열중을 하고, 서포터들은 그 이제 견제형 스킬들로 계속 원딜러들 체력을 깎는다거나 이제 스킬을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CS를 못 먹게 이렇게 견제를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들이 라인전을 전부 다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둘 다 강력한 경제형 스킬들이 쓰다 보니까 라인전 압박이 너무 심해졌어. 뭐 예전에는 그냥 한 명만 이렇게 견제형 스킬로 나를 압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두 명 다 스킬로 나를 계속 견제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물몸인데 계속 둘 다 견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져서 CS를 수급하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원딜러들의 한계가 계속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기도 보면은 원딜러들의 한계가 맞구나,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공략을 생각을 해보면요, 확실한 거는 예전과 확실히 조합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봇 파괴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팀도 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짜야 되는 경우가 이제 왔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서포터 아무거나 그냥 대충 픽하고 어느 정도 라인을 견딘다는 생각을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보파기가 나왔는데 뭐 서포터를 예전같이 그냥 대충 픽하고 이러면 라인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팀 서포터도 강한 견제형 딜링을 할 수 있는 깡 AP 딜 서포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을 잡지는 못해도 내가 CS를 충분히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어, 중간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거야. 애들이 너무 견제가 심해서 내가 라인전이 너무 힘들어. 근데 딜도 너무 세. 그래서 우리 팀 서포터가 물어도 되려 내가 역으로 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일반 서포터를 방어형 서포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기는 실력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은, 만약에 보타기 조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뭐 탐켄치, 뭐 나를 지키겠다고 탐켄치, 뭐 쓰레쉬, 브라운 막 이런 걸 했어. 그러면은 그 라인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친구들은 딱히 견제형 스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상대를 순간적으로 뭐 끌어서 뭔가를 원딜에게 킬을 주는 그런 형식의 조합형 스킬을 갖고 있는 거지, 견제형 스킬을 갖고 있는 챔프들이 아니라서
그냥 적팀 그 보파계 두 명의 조합이 계속 압박을 해버리면은 얘들도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화가 나서 그랩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져요. 상대가 뭐 애니 블라디였어 봐. 블라디를 끌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애니를 끌 거야? 끌어도 날라가. 그럼 나는 거기를 맞춰서 호응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애니가 플래시로 뭐 점화 걸고 나한테 스턴을 걸어요. 그럼 블라디가 마무리를 하겠죠?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원딜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방어형 서포터를 해서가 문제고 이런 깡 AP 딜 서포터를 하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대치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거의 오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이제 실력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팀 서포터가 한 명이 견제해주기만 해도 충분히 CS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계속 플레이를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 보파괴 조합을 했다는 거는 핵심은 그거야. 보파괴. 말 그대로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라인 압박을 강하게 해서 빠르게 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인데 그럼 이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약간 무리 같은 걸 해요. 그 조합의 효과를 보려고 강하게 견제를 하거나 이제 좀 무리하게 좀 안무빙을 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빈틈을 노려서 충분히 킬을 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서포터는 뭐 럭스 같은 거였다 막 자이라 같은 거였다 이러면은 상대가 빈틈을 보일 경우가 많아. 왜냐면 자기들이 세거든. 원딜을 무시하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에 자이라 속박이 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간 폭딜을 맞아버리면 얘들도 솔직히 물몸이기 때문에 터지는 건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야지. 이제 라인전 구도가 하려면은 이제 바로 물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상대를 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서 걔를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충분히 서로 계속 견제를 해서 체력을 반피 이하로 깎았을 경우에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예전처럼 풀피인데 뭐 그램 날려서 한 번에 딸 수 있다는 게 지금 메타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만약에 파괴 조합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데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팀 서포터가 충분히 깡 APD 서포터를 하면은 이게 CS 수급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원딜러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뭐 결국에 원딜이 물몸이고 이제 나중에 암살자들한테 삭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차이는 있다고 봐요. 지속딜과 순간폭딜의 차이는 한타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폭딜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스킬을 다 써버리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바꿔 생각하면은 그 스킬만 피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딜러들이 가장 한타 때 중요한 이유가 이 지속딜을 가능한 챔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지키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지속딜을 넣으니까 지속적으로 강한 딜을 넣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만약에 스킬을 다 써버리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뭐 그것만 피해준다. 근데 물론 피하기가 어렵긴 하겠죠. 이제 굳이 이제 뭐 공략법으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라인전에서도 보면은 충분히 사거리를 이용해서 이 친구들을 원딜이 또 견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요즘에 막 모대 원딜 꽤나 많이 나오는데 모대 원딜이 솔직히 말해서 얘가 사거리가 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대 원딜 같은 경우도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서포터가 잘 못하면은 얘는 그냥 원딜한테 그냥 뚜까 맞는 친구예요. 그냥 맞는 챔프야, 맞는 챔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친구들이 막 좋다고 막 볼 수도 없는 게 결론은 그 옆에서 서포팅해준 친구가 못하면은 결국 원딜이 사거리를 이용한 견제로 충분히 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원딜이 안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이 지는 게 원딜 캐릭이라서 그 차이로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딜이라서 내가 죽은 게 원딜이어서 그거를 면죄부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딱 봐도 그냥 원딜 문제가 아니라 걔가 못한 거야. 걔 손가락이 그 친구 손가락이 되게 모자른 건데 그거를 원딜 탓으로 돌려요. 면죄부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죽은 게 내 실력이 아니라 원딜이 안 좋아서 원딜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깝깝한 노릇이죠. 많은 분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막 뻔한 거리를 줘요. 원딜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카이팅이죠. 카이팅이 뭐야? 안전한 거리에서 계속 딜을 넣는다는 건데, 어, 플레이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거리랑 거리는 다 주면서 스킬 맞을 거리 다 주고 뭐 하면서 원딜이 안 좋대.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하는데 그거 자꾸 원딜 캐릭터가 너무 무능해서라고 자꾸 면죄부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솔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원딜이 안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면죄부로 생각을 해서 저는 가장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 공략법대로 어느 정도 우리 팀 서포터가 뭐 견제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CS 수급을 하면서 사거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킬각을 볼 수 있는 구도가 생기는데 그냥 무슨 시작부터 원딜 캐리 안 좋으니까 트롤이니까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스킬각 뭐 킬각 다 주면서 줄 건 다 주면서 그게 다 원딜 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원딜은 트롤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아주 크게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딜은 트롤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라이엇이 원딜을 버렸다. 근데 라이엇의 의도도 그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이엇도 이제 초중반, 초중 후반 원딜이 갖는 영향력이 너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좀 엇나간 거지만 결국에는 초중반이 약하지만 후반에 원딜이 지속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치가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진 상태고 대신 이제 그 후반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도 본인이 잘 하면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건데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본인들이 못하면서 그거를 원딜 차이로 자꾸 메고 간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뭐 솔랭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답 없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텐데 이제 더욱더 이 친구들이 이거를 무기 삼아서 자꾸 자신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원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물음들이 많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원딜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속 딜이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한타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딜 유저로서는 그래서 뭐 보파괴 조합 그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략을 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다 이거죠. 흔히 보파괴가 너무 세고 원딜 쓰레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 손가락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프터 너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뭐 프로게이머가 그랬다.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죠. 근데 좀 자기 주관을 강하게 갖고 좀 플레이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밖에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프로게이머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 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원딜이 갖는 그 지속딜이 주는 한타 때 영향력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원딜을 원딜이 트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딜은 충분히 할 만한 픽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뜨는 원딜이 있어요. 루시안.
카이사. 이건데, 또 여기서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루시안 같은 경우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루시안이 모란검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타 원딜보다 전성기가 좀 일찍 오게 돼서 강한 딜을 할 수 있는 챔프예요. 그래서 요즘 루시안 티어가 되게 오르고 있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 예전에도 좋았어요. 루시안이 딜도 세고 모란검 템트를 가서 충분히 딜을 뽑을 수 있는 챔프였어.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바뀐 거는 몰락한 왕해검 가격이 차이이지 루시안 혹시 캐릭터 뭔가 변화돼서 차이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예전에 안 쓰였던 이유는 루시안의 사거리가 정말 짧아서예요. 짧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루시안 같은 경우가 딜은 센데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게 하나 질환이 생겨, 질환. 이게 무슨 질환이냐? 앞대시 증후군이라고 그 사거리를 메꾸고자 사람들이 때리려고 약간 무리하게 앞대시를 해버려요. 근데 루시안을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한 스킬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패시브 터트리려면은 무조건 대시기를 써야 되고, 뭐, 이즈리얼처럼 뭐 계속 Q 짤 평타 치면서 나중에 이제 도망치는 걸로 비전을 쓰는 스킬이 아니잖아요, 대시가. 솔직히 말해서 패시브 터치려면은 그 스킬 세 개를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시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라인즈 한타구도에서 그 낮은 사거리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결국 무리하게 대시를 좀 각도를 좀 잘못 틀어서 앞대시를 해버리는 경우에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안이 좀 잘 안 쓰이는 챔프였죠. 그 패치 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솔직히 루시안이 이게 한타 때 딜 넣는 형식이 인파이터식의 챔프다 보니까 이게 정말 딜 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루시안 같은 경우는 정말 숙련도가 있는 친구가 아니면 안 썼으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딜 넣는 방식이 힘들고 숙련도가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대시 하다가 죽는 챔프이기 때문에 그 앞대시 중을 잘 버텨내지 않는 친구들은 루시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루시안 카이사가 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거기에 넘어가요. 그럼 다 일단 숙련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루시안이 좋다니까 일단 무조건 해봐. 근데 하니까 뭐 일단 딜 넣으려고 일단 대시를 해. 근데 그 짧은 사거리를 대시해서 한타 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틈을 노려서 자꾸 죽여요.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원딜. 이래서 쓰레기구나. 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딜들이 트롤이다 쓰레기다고 하는데 정말 되짚어 보면은 본인들의 손가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무조건 원딜 캐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루시안이 이제 티어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루시안을 많이 하게 됐는데 숙련도가 부족한 분들이 결국 본인 실력을 생각 못하고 그냥 무조건 원딜 탓이라고 원딜이 요즘 메타에 안 맞는다는 자꾸 말을 해요. 이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전염병이 돼가는 거지. 원딜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사 같은 경우는 얘는 정말 센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숙련도가 필요해요. 얘는 정말 센데 대신 사거리가 짧아요. 근데 짧은 만큼 너무 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얘도 결국 짧은 사거리로 딜을 넣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이 결국 그 거리를 잘 못 재서 스킬도 못 피하고 그러다가 한 방에 터지니까 이걸 또 원딜 잘못이래. 이 원딜 캐릭터 잘못이래. 그러니까 원딜 포지션도 제대로 못 잡고 딜링도 제대로 못하고 각을 주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본인 실력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원딜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왜 프로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해줄 경우 할 말이 없냐면 그분들은 워낙에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일반 유저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프로랑 달라요. 일반 유저로 생각했을 경우에 이분들은 그냥 본인이 못하는 거를 원딜이 그냥 안 좋다고 이런 걸 면죄부로 생각을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냥 원딜 유저로서는 그냥 안타까운 경우가 생겼죠. 지금 메타가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넘어가서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태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라인 클리어가 안 좋은 원딜 챔프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낫죠. 뭐 베인 같은 거. 예전에는 좀 나올만 했지만 지금은 베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은 아무리 우리 팀 서포터가 견제형 서포터라고 해도 이게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버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안과 카이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라인 클리어가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베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결론은 뭐냐? 원딜이 트롤이다? 물음표? 저는 이렇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아니요. 저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고 원딜이 무조건 안 좋다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지금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지금도 원딜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솔랭은 결국 변수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가락 차이로 게임이 승패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뭐 대회 게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게 이제 다 실력 갖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챔피언 차이가 심해버리면은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솔랭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솔랭인 거라서 충분히 솔랭에서 원딜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원딜 유저로서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휩쓸려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어, 제발 그 좋은 챔프만 골라서 버스 타서 티어를 올리려는 생각보다는 본인 실력을 키워서 티어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진짜 메타가 이렇다 보니까 무조건 OP챔만 참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OP챔으로 단순하게 티어를 올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더욱더. 이게 뭐가 문제냐? 티어를 올라가고 보니까 운영을 몰라. 뭐 게임 볼 줄도 모르고 운영을 몰라. 티어는 올라왔는데 분명히 얘가 티어는 왜 여기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왜 모르지? 막 정글러 같은 경우도 운영 같은 걸 이걸 해야 되는데 몰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비일비재해버렸어요. 뭐,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 어? 지금 여기 마스터 경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 티어랑 별 다를 게 별반 없어 보이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막 다이아 마스터 경기인데 우리 티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다 그런 친구들이 거기로 간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뭐 대리나 버스 뭐 어떻게 템 해서 어중떠중하게 올라간 친구들이 별다른 지식 없이 그냥 티어만 올라가서 그 티어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않은 채 그 티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티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다시 되돌아보고 플레이하는 이제 유저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왠지 많은 분들이 욕할 것 같지만 그래도 원딜 유저로서 원딜러는 아직도 할만하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